자, 보자. 오늘은 14쪽이야. 14쪽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해가지고서는 볼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게 빅뱅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가 뭐가 있었니? 수소와 헬륨. 지금 딱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원소들 중에서 지금 수소와 헬륨이 우주상에 무지하게 이제 깔려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야. 빅뱅을 통해 가지고서는. 자, 우주가 형성되면서 수소, 헬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이 한 120여 가지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럼 수소, 헬륨 외에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그럼 뭐겠니? 수소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구겠어요?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뭘까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에요. 철이 제일 많아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왜냐면 거기 핵 쪽에 철이 엄청나게 있어. 그 다음이 뭐 산소, 그 다음이 규소,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거랑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나. 그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수소, 헬륨이 제일 많고요. 그런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원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 별 같은 경우에는요,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돼 있죠. 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별은 어디서 만들어지니? 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수소, 헬륨 말고도 막 여러 가지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성간물질이라고 얘기를 해. 이 성간물질 줄 중에서도 성간물질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은 밀집돼 있고 어느 곳은 듬성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온도는 낮은데 밀도가 큰 지역. 온도는 낮은데 밀도가 크면은요, 거기서 별이 탄생할 확률이 높아요. 온도는 낮지만 밀도가 큰 지역. 이렇게 온도는 낮은데 밀도가 큰다.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밀집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밀집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뭘 가지게 되느냐?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가지게 돼요. 자, 중력이 뭐야? 질량을 가진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래서 듬성 있는 것보다는 밀집된 곳에서의 중력이 더 세. 그 얘기는 뭐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면서 성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요. 자, 성간물질 가스구름을 이루게 되고요. 밀도가 큰 곳에서는요, 중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성운이 만들어지다 보면은요, 성운 속에서 보이니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것들? 성운 속에서 밀도가 큰 곳에서 물질이 뭉쳐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시별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큰 곳에서는요, 중력도 커지는데, 그럼 끌어당기는 힘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걔네들이 막 밀집되겠죠? 얘네들이 밀집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얘네들이 밀집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중력에 의해서 수축돼. 그러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는데 그 감소한 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발생하다 보면 뭐가 돼? 온도,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거를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면서 역시 이제 군데군데 원시별이 형성되고요. 걔네들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시별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또 수축을 하면서요. 온도와 압력이 상승해. 내부 온도와 압력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 별표는 여기에요. 이때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밀집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형태예요. 밀집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 뭐 한 1000만 도씨라고 상상하시면 돼.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소인 아이들이 충돌하면서 헬륨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수소핵 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여기까지? 이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별이 탄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은 스스로 빛을 막 내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에너지 어디서 오느냐? 이 수소핵 융합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별, 수소핵 융합을 하고 있는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표, 여기 별표 돼 있네요. 자, 주계열성이에요. 이게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단계를 하고 있는 별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주계열성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요. 별의 일생 대부분이 주계열성이야. 별의 일생 대부분이 주계열성이야. 그러니까 주계열성 단계가 가장 긴 시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온도가 몇 도 되면은요? 1000만 켈빈에 해당하게 되면은요.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죠? E는 mc 스퀘어. 자, 에너지, 질량, M이 질량 차이예요. 질량 차이. 질량이 차이가 나타나면은 속력의 제곱만큼 곱해가지고서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되는데, 이때 수소 4개와 헬륨 1개의 질량을 비교해보면요. 헬륨이 될 때 결합을 해야 돼, 얘네들이. 자, 그래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력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질량의 손실이 나타나게 돼. 질량 손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질량이 한마디로 작아진다는 얘기야. 전체 질량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질량 차이만큼,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어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 말 이해되니?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되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방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요. 됐죠? 그 다음 별의 크기인데요. 자, 별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 별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놈이야. 그럼 걔가 갖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밖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런데 태양 보면 크기가 항상 거의 일정해요. 그게 주계열성 단계인데 왜 일정하냐?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밀어내는 힘도 있거든. 그 밀어내는 힘이 바로 내부 압력이에요. 그럼 저 내부 압력은 왜 생기느냐? 수소 핵융합하니까 에너지를 방출해 주잖아요. 그 방출에 의해 가지고 내부 압력이 형성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 압력은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중력과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내부의 압력이 같아지게 되면 모양이 어떻겠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별이 요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커버리면 뭐 하겠어? 별 크기가 작아지고 있겠죠. 내부 압력이 크면은요, 팽창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별과 어딨니?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주계열성이 이렇게 돼요. 별은요, 일생의 대부분을 이 주계열성 단계로 지내요.
주기율성이 그만큼 중요해. 일생의 대부분을 주기율성 단계로 지내요. 그럼 왜 일생의 대부분을 주기율성으로 지낼까? 왜? 왜요? 지금 뭐라 그랬니?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 된다 그랬죠? 지금 이 안에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 수소가 제일 많잖아. 수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기율성 단계가 제일 긴 거예요. 오케이? 자, 가장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도 주기율성이라고 얘기했죠? 한 100억 년 살 거예요. 지금 한 50억 년 됐어. 지금 50억 년 뒤면은 주기율성이 끝나. 그럼 태양이 주기율성이 끝나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야.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돼 있는데,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요, 요거를 좀 나눠줘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이 있고요,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는 크기가 큰 별들이 있어. 오케이? 그 둘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자,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애하고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하고의 차이야. 자, 먼저 지금 현재 주기율성 단계라고 아까 얘기했죠. 주기율성 단계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죠. 중심부에서. 그럼 수소가 무슨 원소로 변하고 있는 거야 지금? 헬륨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주기율성이에요. 자, 그 단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림이 없나? 그림이 없네요. 자, 별이 이렇게 있는데요. 별이 있는데 안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 수소가 헬륨으로 막 바뀌고 있어. 안에 내부에서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해가지고 안에 중심부에서 핵에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에너지가 막 방출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수소가 다 떨어졌어. 얘가 다 떨어졌어. 이제 헬륨만 남았네. 수소 핵융합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밀어내는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밀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겠니?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거죠. 자, 잘 들어. 근데 중심부가 수축하는 거예요. 중심부가 수축을 해. 중심부가 수축을 해. 중심부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요, 수축하니까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 상승하겠죠. 상승하게 되면은 주변부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주변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거야. 그럼 주변부에서는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또 생기겠네? 그럼 겉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팽창하겠죠. 중심부는 수축하고 있는데 겉부분은 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별은 어떻게 되겠니? 커지는 거죠. 전체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죠. 오케이? 전체 크기가 커지는 이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색 거성. 이거는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적색 거성.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여기 있네. 적색 거성. 자, 중심부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은요, 수소 핵융합이 멈춰요. 그럼 중심부는 수축하고요, 바깥층은 팽창해요. 자, 바깥층이 팽창하는데 그 바깥층에서는요, 팽창하면서 팽창을 할 때 겉부분에서 수소 핵융합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생겨서요,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커지는 거야. 그걸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중심부가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했어요. 그럼 이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그럼 헬륨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보다 질량이 더 큰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는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내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주계열성에서보다 적색 거성의 시기는 어떨까? 더 짧아요. 왜냐면 헬륨 양이 적잖아. 그죠? 그래서 짧아. 그래서 적색 거성은 이제 금방 끝나버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탄소, 산소 만들어졌어. 그럼 더 이상 헬륨 핵융합이 안 일어나. 그럼 이제 또 중심부는 수축이 일어나겠죠. 오케이? 자, 중심부는 수축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중심부에 헬륨이 모두 소모되면 중심부는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 자, 바깥층은 방출하여 행성상 서운이 됩니다. 오케이? 아, 이 내공의 힘은 사진이 부족해.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주기혈성 단계에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되고요. 헬륨 수소가 중심부에서 다 사라지게 되면은요, 헬륨만 남았어. 수축이 일어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해 중심부에서 다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근데 주변부는 어떻게 된다고? 팽창하게 된다고. 그래서 커지는 적색 거성 단계가 돼. 태양이 100억 년 지나면은 이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갈 거야. 그럼 얘가 점점 팽창하겠지. 거의 지구까지 삼킬 정도로 커다란 애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헬륨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뭐 한다? 중심부는 더 뭉쳐진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게 백색 외성 단계고요. 주변부는 팽창했으니까 날아가 버려. 그래서 성운, 먼지가 되는 거죠.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의 태양의 일생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의 일생이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럼 태양보다 훨씬 큰 애들, 10배 이상 큰 애들, 이런 엄청나게 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자, 적색 거성 단계, 그러니까 주기혈성 단계가 끝난 다음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거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헬륨 핵융합이 끝났어요. 그럼 중심부가 또 수축을 해. 그러면서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 이런 것들이 쭉 단계 나타나게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엄청나게 크잖아. 태양은 작은 애야. 작은 애니까 수축했을 때 더 이상 수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크잖아. 수축하고 또 수축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소 다 끝났어? 그럼 조금만 수축해가지고서는 또 헬륨 핵융합 일어나는 거야. 1억 켈빈에 도달하는 거야. 그럼 이거 끝났어? 헬륨 다 됐네? 그럼 이제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지. 주변부는 계속 뭐 하겠어? 팽창하고 있겠지. 그럼 아까 적색거성보다 얘가 어떻게 돼? 더 훨씬 크죠.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해.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이제 핵융합이 계속 땅땅땅땅 일어나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 철이야, 철. 마지막 단계는 철이에요. 자,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중심부에 철 만들어지면 더 이상 다음 핵융합을 못해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 철은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어지고요. 얘가 수축한다 그래서 더 이상 만들 수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거야. 또 별표죠. 초신성 폭발. 자, 생각을 해봐. 철까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큰 애들이 수축하면서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철까지 만들어진 거야.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클 거고요.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중력이 매우 세다는 얘기죠. 온도도 높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핵 융합을 못하니 얘는 수축만 쭉 일어나. 그러니까 꽉 밀집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져버려. 그게 초신성 폭발이야. 자, 초신성 옛날에는 그 밤하늘의 별이 반짝하게 되는 거, 그게 별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서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뭐야? 별이 사라진 단계예요. 초신성이 빵 하고 폭발을 하게 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된 후에 더 이상 핵융합 일어나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다 폭발. 그게 초신성 폭발이 돼요. 이때 중심부는 뭐가 되느냐? 중성자 별이 되던가 아니면 훨씬 더 큰 놈이었으면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력이 엄청나게 센 놈이 남아있는 형태가 되니까
납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져요. 금, 납, 우라늄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 폭발할 때 만들어져. 알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주 생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뭐였어요? 우주 생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헬륨, 탄소,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가벼운 원소들까지만. 근데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는요,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는 거죠. 지구에 금 있어 없어?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납도 있고 다 있잖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 그럼 걔네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야? 지구가 생성될 당시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나온 그 물질들이 태양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건 산소, 두 번째가 탄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원소들이 다 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 때문에 그래. 왜? 아 진짜 그런 얘기 있어.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짚어보기 S 4번까지 한번 해볼까? 4번까지. 4번까지가 맞죠? 4번까지 한번 1, 2, 3, 4 네 문제만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1번에는 가, 다, 나고요. 2번에 X, O, O. 자, 3번은 헬륨, 철이죠. 자, 4번의 1은 빅뱅을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2번은 중력 수축을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죠. 자, 3번은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부분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자. 몇 페이지니? 16쪽이죠. 16쪽 한번 해보자. 6문제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쪽. 16쪽만 해주세요. 네, 어려웠어 이거? 자, 채점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보시면 별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거. 별은 성간물질이 모여있는 성운에서 탄생을 한다. 맞지요? 성운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 내부 온도 압력이 증가합니다도 맞는 얘기예요. 중력 수축 때문에 내부 온도와 압력이 증가를 하고요. 자, 원시별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자, 2번도 좀 볼게요. 자, 별이 생성되는 성운이 나타낸 것이다. 성운 속에 별이 잘 생성되는 조건은 옳게 짝지은 것은 아까 뭐라 그랬니? 밀도가 크고 온도는 낮아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고요.
근데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할 때 잘 일어날까? 약할 때 잘 일어날까? 별이 생성되려면은요, 이 물질들이 잘 뭉쳐 있어야 돼요. 뭉쳐 있어야 돼. 오케이? 그 중력에 의해서 중력 힘을 이겨내서 튀어나가는 놈이 있으면 안 되고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야 되니까 기체 분자 운동은 약해야지 잘 생성되는 거예요. 됐죠? 그냥 내가 할게.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가가 헬륨 원자핵이다. 이건 맞죠?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반응이 끝나면 별의 중심부는 뭐 한다? 수축하죠.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은요, 중심부는 수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은 이 반응이 끝난 후 중심부에선 탄소 핵융합이 아니라 누구 핵융합이야? 헬륨 남아있잖아 먼저.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3번에는 1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고쳐주세요. 보기들을.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별 지나에 오른 것.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죠. 이건 맞고요.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아니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원소가 형성될수록 걔네들의 핵융합 반응이 더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돼요. 별 내부에서 철까지만 만들어질 까닭은 그렇죠. 철이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 원자를 가진 핵은요,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철까지만. 그럼 답이 3번이네요. 자, 5번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니 여기 지금 중심부 어디까지 갔어? 철까지 갔죠? 아까 철까지 가는 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중심부에 있는 게 먼저 있는 게 아니죠. 겉에 있는 애들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철까지 만들어지면요, 핵융합 반응 더 이상 안 일어나요. 그래서 5번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요. 자, 6번은요.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는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요? 철까지 만들어진다고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력에 수축이 되고요.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다가 한계에 도달을 하게 돼요. 한계에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5번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문제들 이해했어요? 이제 별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했지, 그지? 별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원소들이 만들어졌어. 그럼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구 생성 과정, 태양계 형성 과정이야.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인데, 자, 이 태양계 성운의 형성. 보세요. 50억 년 전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야지 우리의 있는 그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성운들이 태양계 쪽에 이제 형성이 되고요.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현상. 자, 폭발 빵 일어나 어느 순간 확 밀집이 돼버려. 그 충격에 의해서 모이면서 돌아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모이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중심부로는 계속 모여지게 돼.
중력이 그러니까 밀도가 센 중심부에서는 모여지게 되니까 그 모임에 의해 가지고 중심부는 볼록해지면서 주변부 회전에 의해 가지고 주변부는 납작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원반 모양의 성운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중심부에서는 점점 밀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주변부는 원반에서는 이제 계속 돌면서 고리와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행성체들이 이제 꽝꽝꽝꽝 부딪히네. 자, 꽝꽝꽝꽝 부딪히게 되면서 원시 행성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원시 행성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시 행성들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중심부에서의 원시 태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느 정도 밀집되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하면서 태양이 되는 거죠. 주기활성 단계의 태양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 고리에 있는 그 궤도에 있는 원시 행성들은요, 걔네들끼리 서로 꽝꽝 부딪히면서 지금의 행성들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는 나선팔의 위치는 여기 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에서 이게 초신성 빵 하고 폭발하게 되면서 흔들리면서 밀도가 불균등해지고요. 자, 그럼 불균등해진 상태에서 이제 중력 수축하게 되고요. 밀집된 곳에서는 그 다음에 충격에 의한 회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회전을 시작하게 돼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요. 중심부에서는요. 그 다음에 중심부는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 주변부는 얘네들이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점점 납작해지면서 원시 원반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자,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계속 온도가 높아지고 주변부는 이제 여러 개의 큰 고리 형태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고리 형태의 아이들이 서로 뭉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행성 형태가 되고요.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태양이 형성이 되고요. 태양이 형성되면은 이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태양풍을 빵 하고 방출하겠죠. 태양풍이 빵 방출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가스나 먼지들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지 않을 무거운 행성들만 이제 남아있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바깥쪽 궤도에 보게 되면은요, 태양계 바깥쪽 궤도 오르트 구름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런 먼지나 이런 것들이 바깥쪽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오르트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오케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도 배웠었지, 그지? 수금지화, 지구형 행성. 뭘로 이루어져 있어? 암석으로 돼 있죠. 왜?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자,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자, 그래서 암석 형태의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가벼운 애들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 니켈, 규수와 같은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응축돼가지고 이런 미행성체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로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죠. 자,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질량, 크기는 작죠. 크기도 작고 그리고 질량도 작죠. 뭐 크기가 작으니까 질량이 작아요. 자, 왜 그렇게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냐면은 무거운 원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초신성 폭발했을 때 만들어지는 무거운 원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고요. 자, 목성형 행성은요, 태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목, 토, 천, 해 얘기하는 거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기하는 건데,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되니까 녹는 점이 낮은 애들도 뭉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얼음, 메테인 등이 응축하고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를 흡수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들을 만들어서 뭉쳐지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수소, 헬륨 풍부하잖아. 그러니까 덩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성형 행성이 큰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밀도는 작아요. 밀도는 작은데 크기가 크다 보니까
크기와 질량은 큽니다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아까 그 고리에서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 주변부가 이렇게 원반 형태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특정 이제 고리 부분에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꽝꽝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쪽에 있는 궤도 안에 있는 애들끼리 뭐해? 조그만 애들끼리 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미행성체라고 하는데 얘네들 충돌해요. 합쳐져요. 무거워져요. 질량 커져요. 크기도 커져요. 이런 식이야. 그럼 어느 정도 크기가 큰 놈이 있으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뭉쳐지겠죠. 자, 그래서 지구와 크기와 질량이 점점 미행성체 충돌로 증가하는데, 이게 문제는 미행성체들이 충돌한다는 얘기는 뭐 계속 핵폭탄 터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빵빵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그마의 바다라는 개념. 자, 그러니까 완전히 뜨거워서 지구 전체가 녹아있는 형태예요. 마그마의 바다 형태로 돼 있어. 자, 마그마 바다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마그마 바다 형태로 돼 있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핵폭탄 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은 미행성체들이 계속 운석들이 와서 충돌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 형태로 다 녹아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밀도가 큰 애들은 어떻게 돼? 가라앉겠죠. 어디로? 중심부로. 그래서 철과 니켈과 같은 밀도가 큰 애들은 중심부로 가라앉게 돼요. 그게 지구의 핵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핵의 안에 철과 니켈이 풍부하게 들어있게 돼. 자,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요. 가벼운 애들은 위에 떠요. 그 가벼운 애들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누구야? 규소와 산소 같은 애들은 위로 떠요. 그러면서 멘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을 형성하는 것, 철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핵을 주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위로 떠올라요. 그럼 뭐야? 지금 층이 지는 거죠, 층. 오케이? 핵과 멘틀 층이 지어지는 거야. 근데 미행성체들이 계속 와서 충돌하진 않지. 왜냐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궤도 안에 있는 애들이 몇 개 있다라는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충돌하다 보면은 미행성체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충돌이 점점 줄어들겠지. 충돌이 점점 줄어드니까 표면이 점점 식겠지. 표면이 점점 식으니까 딱딱해지겠지. 그게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충돌이 계속될 때는 뜨거우니까 수증기 형태로, 물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에 그득그득 했을 텐데, 냉각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되겠죠. 내려요. 그런데 비가 돼서 내려서 낮은 곳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겠네. 그게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지각과 바다를 형성하게 됩니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됐니 여기까지? 그 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남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그거 배웠지? 걔네들이 뭐 만들었어? 산소 만들었죠. 산소 만들다 보니까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외선 차단해 주는 거죠. 자외선 차단해 주니까 이제 육지로 애들이 올라와서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초기에는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선 살 수가 없고 바닷속에서 바다가 자외선을 막아줘야지만 살 수 있는 형태가 됐던 거였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초기 대기에는 산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광합성을 하니까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초기 대기에는 뭐 질소는 여전히 많았었고요.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어?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서 석회암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휴. 그럼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에 보시면요. 원시지구가 액체 상태인 마그마 바다, 요거 중요해. 마그마 바다를 이루게 되고요. 미행성체 충돌로.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뭘 만들었다고요? 핵을 만들었다고요.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랐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멘트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몇 페이지야? 17쪽이네요. 자, 17쪽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자. 7번 볼까요? 얘들아, 7번에 몇 번 나왔니?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할게요. 많이 힘든가 보다. 자, 7번 해보시면 나, 가, 다 순서로 형성됩니다 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느 순서야? 가, 다, 나 순서겠죠? 자, 나시기에 원시태양이 형성됩니다. 그쵸? 나시기에 원시태양 형성되게 되면서요. 나의 원반부에서는 중심에서 멀수록 무거운 성분이 중심에서 멀수록 가벼운 애들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7번에 2번이 될 거고요. 자, 8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8번에 성운 원반은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성운 원반은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고요. A는 미행성체. 그렇죠. A는 미행성체고요. 여기 지금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목성형이 아니라 지구형이 되겠죠? 3번이 돼야 돼요. 자, 9번은요. 원시지구가 형성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미행성체 충돌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로 됐다가 무거운 애 가벼운 애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으면서 원시지각 만들어줘야 돼요. 2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번 가시게 되면은요. 옳지 않은 것, 이거 몇 번이니? 1번 손, 2번 손, 3번 손, 4번 손. 넌 몇 번이니? 자, 여기요. 3번이요. 제일 큰 게 누굴까요? 그죠? 성운이죠. 성운 퍼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으로 큰 건 누굴까요? 원시별이죠. 주계열성이 제일 작아요. 왜냐면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별이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이 될 거고,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자, 2번에 옳지 않은 건 몇 번일까요? 빨리 몇 번? 자, 3번에요.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되는 원소는 반응 원소보다 무거워야죠. 왜냐면은 뭉쳐가지고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예요. 뭉쳐서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수소보단 헬륨이 무겁고요. 헬륨보단 탄소, 산소가 무겁고요. 규소가 무겁고요. 그 다음 철이 무겁고요. 이런 식이에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반응 온도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핵융합이 일어날 때 이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요. 탄소와 아연의 생성 과정을 각각 서술하시오. 탄소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지죠. 탄소는
헬륨 핵 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고요. 자, 여기 아연은 철보다 무겁다. 그럼 철보다 무거우니까 아연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성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아연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